어제 이 시각에 전해드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 승인 발언을 놓고 파문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외교 결례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 한미 공조 균열이나 이 주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먼저 연결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논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네, 왕선택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놓고 지금 해석과 반응이 분분한데요. 이 외교적 결례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외교 결례고 매우 무례한 발언이고요. 미국이 우리 정부를 통제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그런 발언입니다. 우리 정부, 국가, 국민 입장에서 아주 불쾌한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에 이제 항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조치는 이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네, 큰 틀에서 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항의하지는 않았는데 내용적으로 문제 제기는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하지 않은 부분을 보면 어제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이제 논평을 요구받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면서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이 지나고 오늘 오전까지 오면서 미 국무부가 이제 언론 대응 지침을 보여줬는데 그것은 한국과 미국은 통일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긴밀한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미 간 긴밀한 조율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는 그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서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생겨났고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습하는 상황이 생겨났고 미국 정부도 수습에 협조를 해달라라고 요청한 결과 이 미 국무부의 반응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은 그야말로 동맹 간에 어떻게 보면 한쪽이 다른 쪽에 점잖게 항의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관계 또 강경화 장관, 폼페이오 장관의 신뢰관계가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 가장 적절한 항의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서요. 단순한 외교 결례를 넘어서 이게 주권 침해다. 이런 불만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왕선택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네, 이제 승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모욕적이기 때문에 특히 또 미국이 한국을 마치 속국처럼 대우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주권 침해 논란이 나오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단어를 사용한 정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거를 주권 침해까지 가는 것은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는 하지만 비핵화가 되지 않으면 대북 제재는 유지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어제 질문에 한국이 대북 제재 해제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지 않다. 한국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미국과 상의하지 않고 대북 제재를 푸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승인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 겁니다.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초강대국, 이제 세계 질서 유지에 책임 있는 초강대국이 아니라 세계 200개 되는 나라 중에 단지 하나일 뿐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를 속국으로 인식하는 정황은 저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성향이라든가 발언을 한 배경 등을 좀 감안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를 과도하게 조금 빨리 개선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 특히 법여권 내부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빨리 진전시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이 연동돼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공개적이고 공식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견제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견제가 아니고 미국의 전통적인 엘리트와의 논쟁에 있습니다. 예. 미국의 주류 언론을 포함해서 미국의 전통적인 엘리트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속임수에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비아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인정투쟁을 벌이는 국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이 과속이냐 아니냐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오바마 대통령이 하지 못한 북핵 문제 해결을 자신이 했다고 선전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어쨌든 뭐 원인이야 어찌 됐든 한미 공조 균열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우려와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올해 초부터 한반도 정세 격변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야말로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미국의 지지와 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10건 이상 됩니다. 예. 이제 과거 한미 관계에서 이런 것은 유사 사례가 거의 없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황이 연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예전에 없던 상황이 생겨나니까 대응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도전 과제에 비해서 이 정도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공조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남북 군사 합의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좀 있는데 우리 정부가 북한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유엔 사령부와 50차례 이상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유엔 사령부가 곧 주한 미군이 대부분인데요. 또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군사 합의서 채택과 관련해서 강경화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것이 아주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군사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국방부 장관한테 물어보는 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강경화 장관에게 전화한 것은 그만큼 평소 신뢰가 구축이 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자체가 신뢰가 더 예전보다는 구축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점이 있겠군요. 네, 예전에 없던 과제가 있으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예. 지금 뭐 10개월 동안 굉장히 무난하게 일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한미 공조가 잘 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왕선대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